자, 헌법의 기본 원리를 자, 즉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있다. 작동 원리가. 헌법에 추구하는 이념은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이야, 그렇지?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지. 자, 헌법의 기본 원리는 그게 딱 헌법의 기본 원리 문제 나오면 당연히 시험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와. 두 문제 이상 무조건 국민주권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리. 이게 한꺼번에 쓸게. 복지국가의 원리. 그다음에 평화통일 원리. 국제평화주의 원리. 딱 이렇게 6가지가 문화국가 원리까지 6가지가 툭 치면 떠올라야 돼. 그래서 타이틀 너를 사탐은 특히 공부할 때 공부 요령은 제목, 소제목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아. 소제목. 소제목도 항상 뭐 형광펜으로 뭐 체크하는 게 좋아.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 문화국가 원리가 딱 떠올라야 돼. 문제에 헌법의 기본 원리하면 6가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첫 번째,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보자. 이거 외울 거 없고 외워져야 해. 외워져야 해. 자, 저번에 아마 주권이 뭔지 물어봤어. 주권. 주권이란 주인의 권리였어. 주인의 권리. 주인의 권리는 어떤 거야?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시는 권리란 말이야. 권리. 그래서 주권이란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이야. 결정 권한. 그래서 주권은 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시는 최고 권한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권은 국가 내에서는 최고성을 띠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띠고 있는 거야. 대내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띠고 있는 거.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국가가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 없는 독립성을 띠고 있다. 자, 이러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즉 국민만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시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즉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지. 뜻은 어렵지 않지. 뜻은 거지.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보면 밑에 있는 회색 조항 한 번씩 같이 읽어보는 게 좋아.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 국민이 중요한 뜻이지, 그지?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러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 조항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 외울 거 아니야. 외워져야 되는 거 당연히. 그지?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정책에.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든가. 집회의 자유. 알 권리가 보장된다든가. 알 권리. 아니면 선거 제도가 있다든가. 선거 제도. 국민 투표 제도가 있다든가. 다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제도들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생소한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야. 복수 정당 제도. 배에 물 차는 게 아니라 복수는 정당은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이 뜻이겠지. 정당은. 정당이 뭔데? 정당은 정치적 집단이야. 정당, 뭐 여당, 야당,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당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정당인데 이 정당을 누구나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지, 그지? 정당은 뭔데? 정치 집단이야. 정치적 의견을 내는 집단이란 말이야, 그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거야. 복수정당 제도가. 당연히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거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다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야. 읽어보면. 뭐 선거제도, 국민투표제도, 복수정당제도,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지? 국민주권주의 끝. 다음 자유민주주의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자유민주주의.
난 너희들이 법정을 배웠으면 좀 시사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가져야 돼 정말로. 내가 뭐 이거 자꾸 정치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정치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사회에서는 기본이지 기본. 그지? 얼마 전에 무슨 야당 국회의원인데 그 집안에 그 가족 그 설날 명절 행사에 사진이 나왔어. 공개돼서. 그치? 근데 사진 행사가 뭐냐면 자기는 자랑처럼 얘기한 거야. 자기는 명절 가족 모임 때는 항상 국기에 대한 의례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국가도 애국가도 4절까지 다 부르는데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있어. 가족이 모여서 이거 4절까지 외우고 있는 거야. 혹시 자기네 집에서 가족 모임 할 때 애국가 부르는 사람 혹시 있어? 있는데 손 못 드는 거 아니야? 혹시 애국가 부르는 거 아니야? 혹시 모여서? 아니요? 그치? 야 그게 자랑인가? 와, 나는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자랑인지 내세우지? 그것도 자기 집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 감사원장이었는데 감사원 공간에서 가족들 설 모임 때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국가의례를 하고 있어. 그러지. 와 이게 21세기에 이게 자랑거리라고 그걸 공부하고 있나?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는 얘 약간 까다로워. 왜냐면 되게 애매하잖아.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당연히 민주주의가 결합된 말이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럼 자유주의는 뭔데?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주자는 얘기야. 즉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자. 즉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아라. 야, 국가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이거야. 나 함부로 구속시키지 마. 이 뜻이야. 이해하겠죠? 즉 국민의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거. 민주주의는 이거 똑같아 거의. 국민이 주인이다. 이게 두 개 결합된 거야. 자유민주주의.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수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헌법학을 보면 민주주의는 뭐 이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내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에.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 자유권과 평등권 중에서 어느 걸 더 중시하는 거다? 자유권. 그치? 복지나 이런 거보다는 능력별로 알아서 해. 무한 경쟁이 이거란 말이야. 그지? 미국처럼. 사회민주주의는 뭐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인데 야 복지 같은 거 중시 여기는 사회권을 중시 여기는 민주주의가 바로 사회민주주의라고. 저 북유럽 같은 경우 뭐 핀란드 그다음에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처럼 그지? 그지?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주의라고 돼 있거든. 헌법은. 그런데 이제 보수층에서 야 우리가 뭐 공산당이야?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우리는 주장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헌법 정신은 그냥 민주주의야. 사회민주주의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도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수능 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만 우리가 추구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치? 우리는 복지 중시하고 있잖아. 우리가 애 낳으면 애 국가 키워주고 그래서 하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물론이지만 가르칠 대로 수능 과정에 있는 대로 보면 일단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제도는 그것도 외울 필요 없어. 일단 자유와 관련된 것은 함부로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거야. 그지? 내 몸에 손대려면 나를 구속시키려면 법대로 해 이거야. 그지? 절차 밟아와 이거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야 법 지켜. 법 지키. 야 기본권 보장해. 그 다음에 법 조항이 없는 거는 나 처벌할 수 없어. 이게 이름이 뭐야? 죄형 법정주의야. 죄형 법정주의가 뭐냐? 형벌과 범죄 이런 것들이 범죄다. 그럴 때는 어떠한 처벌받는다. 형벌.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뜻이야.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이 없으면 나 처벌하지 마 이 뜻인 거야.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뜻이야. 이것도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적법 절차 밟아와. 적법 절차 중에서는
야, 나 체포하려면 영장 받아와. 영장. 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 발부와.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나 구속시키려면 재판 3번 받게 해줘. 3심제. 그리고 권력들, 야 너들 서로 견제와 균형해. 권력 분립. 이거 어떻게 배울 거야? 이거는 상식으로 맞아.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고 보지. 그럼 민주주의와 관련된 건 뭐냐? 여기지. 그렇지. 자, 교재표 확인해 볼까?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 그지?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 사법권이 독립돼야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제 자유주의 관련된 자유주의와 그지? 그 외에 이제 복수명제 여기 관련된 복수명제 그지? 공통점이네.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니까 의사결정 방식 어떻게 해야 돼? 상향식. 오늘 상향식과 하향식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지? 상향식은 뭐야? 위로 향한다는 뜻이 위로 향한다. 즉 시민들이 결정해서 따른다, 한다는 얘기지. 하향식은 위에서 명령으로 내리 꼽는 거고. 즉 민주주의에 관련되는 건 상향식일까 하향식일까? 상향식이지. 상향식. 즉 상향식 의사결정. 오케이? 그 다음에 각종 기본권. 자유민주주의 다 뭐야? 다 자유민주주의야. 그거 어떻게 다 배울 거야? 그런 논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뜻만 딱 이해하고 찾아낼 줄 알아야지. 오케이? 자, 자유민주주의까지 봤어. 그 다음 독재국가 원리. 저거 제 법정주의예요? 이거? 아니 밑에 있는 거. 제형 법정주의. 법률로 정한다. 제형 법정주의. 여기 다 자세히 다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지국가 원리. 복지국가 원리. 내가 양평에서 산다는 얘기 했었지, 그지? 시골에서. 그래서 양평 인사하면서 거기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할래 내 마당에다가. 그래서 고양이 사료를 주거든. 그리고 내가 내가 집에서 키울 자신이 없고 고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를 배고플까봐 사료를 줬어. 그래서 동네는 온갖 고양이가 다 와서 밥을 먹어.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집에 고양이 키워? 난 별로 고양이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고양이 밥 주다 보니까 애들이 자주 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정이가 애들 안 보면 서운하고, 내가 밥 주러 딱 나갈 때 애들이 막 도망가면 진짜 서운해.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내가 있어도 밥 먹다가 도망가지도 않아. 한 6개월, 한 5개월 된 거지, 그지? 그런데 어제 처음 보는 요만한 새끼 고양이 데리고 온 거야. 내가 지들끼리 해가지고 낳은 거지, 내가 봤을 때, 그지? 색깔이 다 달라. 완전 검은 거, 완전 하얀 놈, 얼룩이 한 3마리가 4마리가 이렇게 있어, 그지? 와, 걔네들 집에다 들여놔 키우고 싶다 진짜. 걔네들 정말 너무 이뻐. 죽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을 가까이 접근을 못하겠어. 자꾸 이제 거실에 있는 그 통창으로만 내다보고 그냥 문 열고 나가서 확 도망가거든. 나중에 놀러와. 고양이 보러 와. 고양이 보러. 내가 고양이에 사료를 주게 될 줄이야. 참 4만 일을 하고 내가 자, 복지국가 원리. 너희들 복지가 뭔지는 알지, 그치?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야, 배려. 그래서 기본권으로 보자면 어떤 기본권을 중시 여기는? 당연히 사회권을 중시 여기는 그런 헌법 원리라는 얘기야. 사회권. 사회권이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야. 자, 그러면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되는 것은, 복지국가 원리는 왜 발생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국가 개입 안 하는 거야.
국가 개입 안 하겠지, 그지? 그냥 냅둬잖아, 냅둬, 그지? 시장경제란 말이야. 즉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서 모든 걸 국가가 간섭 안 한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살짝 빈부차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야. 즉 복지국가 우리가 등장한 원인은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자본주의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게 바로 복지국가 원리야. 자, 그럼 복지국가 원리는 어떤 얘기냐? 사회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자는 우리나라의 헌법 원리인 거야.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게 해줘야지. 돈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그런 사회는 되지 말아야지. 이런 기본적인 사상인 거지. 이야기지 무슨 얘기지, 그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지. 자, 여기서는 큰 정부를 말하는 거야. 큰 정부. 자, 그러면 복지국가 원리와 관련되는 각종 제도나 기본권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최저임금제가 있지. 최저임금제. 또 아까 그 가정 모임에서 국가 의뢰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최저임금은 범죄다, 범죄. 어떻게 최저임금제가 범죄야, 그렇지? 그건 어떻게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 같아. 국영수 이게 사법고시 붙은 사람인데 국영수 찍을 줄만 알았지 그런 사람들은, 거지. 최저임금제 너무 당연한 거야. 즉 1시간 일해서 9,000원 받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니잖아. 최소한 1시간이라면 밥은 먹을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밥값이면 9,000원 원인데, 그렇지? 즉 복지국가 원리는 거 최저임금제는 복지국가 원리야.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노동 3권. 노동 3권 뭐가 있어? 몰라? 이 자식은 목소리 박찬만 알고 어떻게 다 몰라? 노동 3권 몰라? 노동 3권. 오이씨 충격. 노동 3권. 야 지금 얘가 다 물어보는 거는 내가 하나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는 상식이 아닌데 다 물어보는 거는 상식인 거야. 이거 상식이야.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상식이야. 이거는 노동 3권. 즉 노동 3권이란 회사하고 근로자가 협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월급 올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싫어.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둘이 협상을 하게 되면 누가 갑일까? 당연히 회사가 갑이겠지. 월급 올려주세요. 나가. 너 하는데 몇 사람 많아. 그겠지,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야, 노동자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권리를 부여했어. 3가지 권리를. 그게 뭐냐? 첫 번째, 1대1로 협상을 하게 되면 항상 노동자 약자니까는 노동자끼리 뭉쳐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단체 결성권이야. 단체 결성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노동조합이고. 그렇지? 얘를 또들 뭉치면 그래도 힘이 좀 비슷해질 거 아니야.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지? 그치? 단체 결성권 첫 번째. 두 번째, 결성을 했으면 회사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바로 뭐야? 단체 교섭권이야. 네고시에이션. 오케이, 그지? 교섭권. 월급 보세요. 근무 조건 좀 좋게 해주세요. 막 협상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단체 교섭권 상식이야. 상식. 근데 협상이 깨졌어. 결렬됐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파업 같은 거. 파업 뭔지 알지? 일 안 하는 거야. 태업은 뭐야? 태업. 사보티지. 태업 뭐? 태업. 사보티. 들어봤어? 태업? 게으를 태자야. 게으를 태. 즉 일을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조기 퇴근. 이거 조퇴 같은 거. 해가지고 회사를 좀 이제 약간 불편함을 주는 거야. 회사에. 협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왜요? 단체 행동권. 이건 노동 3권이야. 노동 3권. 다시 노동 3권 뭐라고? 노동 3권. 노동 3권. 단체 만들어야겠지. 결성권. 두 번째
교섭회계 협상권, 단체 협상권. 이건 나중에 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단체 행동 파업한다고. 다시 단체 결성, 단체 교섭, 행동. 다시 단체 결성, 결성, 교섭, 교섭, 행동. 세 가지 단체 결성, 교섭, 교섭, 행동. 노동 3권이야. 이건 학교 내신에 주관식으로 나와. 주관 나오기도 해. 아주 쉽게. 이건 쉬운 문제야. 그냥 맞춰주는 문제야. 오케이? 자, 외워줬지? 노동 3권 당연히 사실 약자를 위한 권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이게 이재용을 위한 권리일까? 이재용은 알아서 대저택에 살잖아. 근데 그래서 서민쯤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주거 환경이 보장 안 되잖아, 그지? 이건 보장해줄 권리야. 오케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그 다음에 보건권, 보건.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야. 이재용은 자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지? 근데 우리는 걱정해야겠지. 그다음에 교육권. 이것도 이건이 이재용 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돈 없어 교육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 교육권. 그지?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복지 국가 원리와 관련된 거다. 매번에도 부족할 수 있어. 오케이. 연결되겠지, 그지? 외워져야 돼. 그 다음,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 자, 물론 이건 다 중요해. 근데 딱 여기 네 가지가 중요해. 네 가지. 네 가지. 나머지 뭐 평화통일하고 문화국가는 별로 많이 안 나오지만 이거 네 가지 다 중요해. 국제평화주의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그 헌법조항.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교재가 5조 교재요. 그 밑에는 회색 법조항. 헌법 제 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에 뭘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거야. 침략 전쟁 부인한다. 함정 어떻게 나오겠어? 모든 전쟁 부인 아니야. 침략 전쟁만 부인이야. 그럼 어떤 전쟁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방어 전쟁은 인정. 방어. 누가 침략했어. 이제 막기 위한 전쟁은 인정해야겠지, 그지? 함정. 모든 전쟁 부인하면 틀려. 다시 얘기하지만 침략 전쟁만 부인한다. 우리가 헌법이다.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헌법 좀 봐봐. 헌법에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여기는 국제법을 말하는 국제법이지. 국제법은 뭐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나와있죠? 그지?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아주 중요하다. 즉, 국제법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뜻이야. 그치? 국제평화주의 때문에, 그지? 그 뜻이야. 그런데, 자, 뭐 중요하냐? 그럼 과연 이 국내법은 뭘 의미할까요? 국내법. 우리 법의 종류에 뭐가 있었어? 헌법, 법률, 여기 수십 번 한다고 했지, 그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었지. 이 중에서 국내법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중요하다. 법률을 의미해. 법률. 즉 국제법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 이런 게 있거든. 국제법에는 이런 국제법은 뭐와 동급이다? 법률과 동급이다 이 뜻이야. 법률과 동급이다 이 뜻이야. 국제법은. 즉 뭐보다는 하위법이다. 헌법보다는 하위법이다. 당연히 명령보다는 상위법이다.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물론
이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이제 헌법학자들이 통설이 야 저 국내법은 법률로 봐야 돼 이런 거겠지 헌법학자들이. 그래서 국제법 조약 같은 것은 법률을 만드는 데가 어디야? 국회잖아 국회.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조약은. 그래서 국내법은 법률과 동급이기 때문에 이해하겠냐 무슨 얘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국제법을 법률과 동급으로 보거든. 그런데 미국은 골때린 애들이야. 미국은 전 세계가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해. 국제법이기 때문에 국가는 조약 같은 거 존중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국은 조약을, 국제법을 법률보다 하위법으로 봐. 하위법. 그러면 뭐 법률커녕 뭐 조례하고 어긋나 뭐 나중에 조례로 조약을 파기시키도 해. 얘네들 파기시키도 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국제법을 가장 높게 보는 국가가 어딘 줄 알아? 그게 바로 스위스야. 스위스. 스위스는 국제법을 헌법하고 동급을 봐. 헌법하고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는 중립국을 뭐 이렇게 선언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것들은. 자, 중요하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은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을. 오케이? 알겠지, 그지? 가면 되고. 그다음에 상호주의 원리. 상호주의 원리. 자, 법법 6조 2항 뭐라고 했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거 관련된 비슷한 건데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한동안 이제 코로나 막 발생할 때 그런 얘기했어. 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왜 외국인을 공짜로 치료해줘? 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시대에 국경선을 안 나온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야. 그치? 유일하게. 그치? 난 착각했어. 내가 조는 걸 다 잘 정해거든. 그런데 분명히 조는 건데, 그런데 쓸 때도 멀쩡해. 그치? 근데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졸고 있었어. 몰라고 있어. 자, 예전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있단 말이야. 딴 나라 유럽이랑 다 봉쇄했어. 호주 다 봉쇄. 호주 같은 나라는 외국에 나가 있는 호주 국민도 못 들어오게 했어. 그지? 아니 뭐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럽은 지금 다 국경선 봉쇄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데 풀지 않았어요? 지금 데모하고 있지. 다시 봉쇄했지. 다시. 프랑스도. 지금 데모하고 있지. 내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라고 부르고 있어. 그렇지? 어쨌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그런데 외국인들이 코로나 걸려. 그런데 우리는 그 코로나를 그 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 치료해줬다고. 외국인들이. 그런데 국민들이 야 그럼 왜 우리나라 돈으로 처리해줘? 그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처리 안 하고 그냥 냅둬봐. 그럼 걔가 막 퍼지고 다라고 생각해보라고. 응? 당연히 우리가 딱 치료해줘야지 되는 거지. 왜 나 돈 없어. 치료 안 받을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지?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상호주의 원리, 즉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하는 정도가 있겠지, 그치? 그거만큼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우리도 대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치료해줄 때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처리해줄 경우에는 그 나라한테도 우리나라 국민 그렇게 처리해서 요구했단 말이야.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상호주의 원리야. 이야기냐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이건 내용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건 다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뜻이야. 자, 그다음 평화통일 원리. 당연히 평화통일을 헌법 원리로 찾고 있겠지. 북한은 우리의 대화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고 대화의 대상이기도 한 거야. 그치? 나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통일되는 거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저는 일단 교류가 자주 있었으면 교류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그래서 뭐 이제 가고 싶은 나라 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 끊어가지고 지금 철도 다 연결돼 있어. 근데 북한도 호텔 있어요? 당연하지. 걔네 휴대폰 사용자가 벌써 700만 명이야 걔들. 근데 북한 호텔하고 우리나라 호텔하고 그 어디가 더 좋아요?
나 안 가봤는데 모르겠지만 내가 가봤겠냐. 근데 당연히 우리가 더 좋겠지. 우리가 앞으로 그렇지. 근데 어쨌든 내가 바라는 바는 한 2, 3 가족은 빨리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2, 3 가족.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끔. 이 국가 체제 때문에 가족끼리 못 만나는 게 말이 돼? 그냥 말이 안 된다고 봐. 이거는 반민주적이라고 봐. 그리고 최소한 북한이 허투지 못하게끔 자본주의 맛을 보게 해줘야 된다고 봐. 그치? 그래도 돈 맛을 보잖아. 그러면 걔네들도 함부로 못해. 그래서 교류 자주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울역에서 기차표 끊고 그지?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저 유럽까지 여행하는 거 상상만 해도 좋지 않냐? 그지? 그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지금 추정치가 대략 2경 지하자원이. 그래서 북한은 지하자원이 엄청 많다는 거야. 그 지하자원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 개발을 지금 중국이 뺏어가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개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북한에도 이제 지역에 있는 값싼 노동력, 즉 베트남에 이런 공장 가는 거보다 그런 공장 세워서 그지? 우리 자본 기술 내가지고 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자리가 생겨.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일본은 한 방에 꼬록 일본이 제일 반대하지 대한민국 통일되는 거지. 난 통일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교류가 잘했으면 좋겠어. 난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 같은 민족인데. 너 북한하고 만약에 일본이 축구한다. 어디 응원할 거야? 북한? 일본 아니야? 이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나 솔직히 북한 한민족이잖아. 자, 어쨌든 평화 통일 원리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문화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는 문화국가 원리. 그것도 당연히 대한민국은 당연히 문화 증후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냥 뜻만 좀 알아두면 되겠고 그 관련된 실현 방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자. 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문, 양심,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대중형 때 내세웠던 모토가 그거였어. 문화산업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을 해야 돼. 나도 예전에 내가 대학로에서 연극배우 했다는 얘기 했었지, 그지? 대학로에서 한 2년간 연극배우 생활을 했었어, 대학로에서. 근데 대학로에 연극배우 하잖아?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아? 대학로 배우. 얼마 벌어요? 많이 벌면 4, 50만 원, 아니 30만 원? 30만 원. 공연 한번 하는데 한 달 반 연습을 해. 그럼 이제 공연까지 해서 한 2달 좀 넘어. 걔한테 잘 주면 얼마 주는 줄 알아? 잘 주면 50만 원, 잘 주면 2달 안 하는데. 적게 받으면 2, 30만 원 줘. 지금도. 때문에 거의 먹고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가능하면 돈 더 받죠. 근데 잘 보자. 너는 연극을 본 사람 최근에 뭐 본 적 있는 사람 얼마 주고 갔어? 뭐 15,000원, 2만원 비싸봤자 그 정도 됐을 것 같아. 그지? 아주 큰 대형장이 아니면 소극장이면 한 만원이면 4, 50만 들어가. 너는 하루에 얼마야? 그 티켓 수입료가 4, 50만 된다고 생각해보자고. 대관료가 얼마인지 알아? 대관료가? 왜 극장을 빌리는 게 하루에 50만 원이야. 저렇게 그치? 그러면 대관료 내면 끝나는 거야. 그 티켓 값으로. 그럼 그걸 나머지